그쪽에 제가 혼자 실려서 가니까 저같이 잡힌 우리 북한 여자가 한 7명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똑같은 신세들이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네요. 나도 그것도 모르죠, 서로. 그래도 막 울었어요. 너는 어떻게 잡혔니? 너는 어떻게 됐니?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다 팔려왔다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하고 세상에 이거는 제가 직접 우리 거기서 들었어요. 한 애는 돈 버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브로커인데 얼려와서 갔는데 이제 북한 쪽의 브로커들도 뭐 그 인심에 막 파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돈 벌러 가겠다는 이게 둥둥 떠다니는 여자들 고거래 해가지고 돈 버는데 가자 하고 조만간 넘어서 데리고 와서 넘겨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저 농촌에 중국에 장가를 못 가고 돈이 없고 못 살고 저 그 중국 땅이 크잖아요.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 그런 데를 이제 팔아 넘기는 거예요. 나는 그때 사람이 값이 너는 얼마짜리 얼마에 팔리는지까지는 그때는 못 들었거든요. 후에 들어보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책정한대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돈 벌러 간다고 집에다 말해놓고 돈 벌어서 올 걸 위해서는 집에서는 기다리고 가족이 있고 집에 다 애들도 기다리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북한 사람들이. 나라가 제 국민을 건사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 해발아나는 거예요. 먹을 거 찾아서. 그래서 아주 고란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 언어는 도무지 한마디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한족 굴에 어디 팔려갔는데 세상에 불구를 만났대요. 우악스럽게 생기고 막 무섭게 생기고 얼굴이 벌겋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나서 말도 안 통하지.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해서 도망을 치다 또 붙잡혀 덜미 잡혀서 도망을 친다고 이렇게 묶어놓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마도 한 5년 만에 이제는 저 말도 알고 너무 가족이 그리워가지고 경찰을 찾아갔대요. 나를 붙잡아 가달라고. 5년 만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고국이잖아요. 그 고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식에 대한 그리움, 이걸 안고, 잡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묶여서 성노예처럼 살았다는데, 이런 애 하나. 하나는 또, 얘도 팔려갔는데, 거기는 남자가 3명이었대요. 번갈아 가면서 잤다네요. 성노예 3년이. 근데 중국은 그렇대요. 그 한 마을이 사촌, 팔촌, 오촌 다 친척이래요. 거기 또 그러다 보니 사돈독이 다 연결돼 있어서 길에 나서서 도망친다 그럼 누가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덜미 잡혀 들어가고 매 죽게 얻어맞고 또 이제처럼 그런 성노예를 한 3년을 하다가 도망쳐서 이제 공안에 잡혔고 그다음에 하나는 원하지 않게 발령을 갔는데 가서 이제 애가 생긴 거예요. 젊은 여자들인데 애가 생기지 대책이 없잖아요. 애를 낳고 100일이 됐대요. 근데 또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원치 않는 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애 낳고 나면 그게 엄마는 모성애 있잖아. 100일 만에 잡혔는데 저지 불어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저지는 그 저저 짜면서 또 애 생각이 나서 계속 울더라고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팔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얘네들은 정말 내 처지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얘네들은 정말 더하구나. 너무하구나. 이렇게 제 자국민을 건사 못하는 저 북한. 저 북한 썩어 빠진 저 북한. 이렇게 분노가 북한이라는 내가 잘못 태어난 그곳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이렇게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 북한인들이 그 참담했던 처지들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거기서 또
감방에 있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북송하기 위한 이제 그 두만강 연산 병방대로 가는 거예요. 병방대로 실려갔는데 돈 검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 그때 저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신세니까 늘 제가 이제 중국 돈 1,000원을 털털털털털 말았다. 그냥 이렇게, 이걸 손가락 두께만 할까요? 요래요. 이거를 항상 몸에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몸에 같이 있었고 또 확인을 했고, 이 돈을 건사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뒤에다 감췄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저도 말하기 힘든 아주 그 기초적인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말하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도 좀 될수록 피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방법을 생각할 수가 밖에 없어요. 이제 예를 들면 알몸을 세워놨는데 그 알몸 외에 지금 돈이 있어요. 이 돈을 알몸과 같이 붙여서 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뒤에다 건사했거든요. 그리고 가슴이 떨리죠.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산 사람들은 중국 맛을 봤기 때문에 북한에 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잡혀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뛰쳐나오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인간이 아주 원초적인 어떤 욕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다음에 이제 두만강 넘물통까지 저는 건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1,000원이면 많은 돈이죠. 그때 북한에서 중국 돈 100원이면은 2,000원 할 때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국경 넘어주는 것 100원, 인민폐로 100원 할 때였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넘어오려면 100원은 딱 장착하고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살자면 또 뭐 한 100원은 또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필요한 때 이제 쓰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거를 살려냈어요. 병방대 우선 들어가서 좀 문에 들어가서부터 소지품은 다 해수당하고 다 거기 이제 조사당하고, 뭐 갑자기 잡히다 보니 목걸이, 그다음에 뭐 귀걸이 뭐 이런 것들 그 있잖아요. 중국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장식한 거 그대로 따라 해야 되고, 저도 뭐 지금 원래 외형부터 중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거기다가 액세서리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뭐 돈 있는가 뭐 찍찍이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세밀히 검사하는 게 옷 그냥 알몸으로 세워놓고 다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호실 배치를 합니다. 중국의 도문 병방대에서는 이렇게 잡혀 나오는 북한 사람들을 구류하기 위한 감옥을 따로 2층으로 지었어요. 너무 많이 잡혀 나오니까 따로 지어서 감옥이 크더라고요. 뭐 청사예요, 완전. 그리고 감옥 또 그저 칸칸이 많고, 전문 뭐 이렇게 밥이랑 해서 막 밀차에다 끌고 이 칸에 넣어주고 저 칸에 이렇게 완전 전문식이었어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때. 거기는 아마 몇천 명 수용하는 것 같아요. 막 한국행들도 막 잡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줄 쫙 서가지고 어느 감옥에 이제 배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감옥에 우리 애들이 한 20명씩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 지나고 저 방에 아무래도 이렇게 다 보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누구를 봤냐면 얘를 봤어요. 명숙이를 봤어요. 저 깜짝 놀랐죠. 어머, 자 왜 잡혔지? 조카를 내놔라고 제가 그렇게 싸우더니 명숙이가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지나가며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잠시 멈춰서 맞나? 하고 보니까 맞아요. 자, 왜 잡혔지? 일단 잡혔다는 거 알고,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잡힌 걸 일단 알고 말은 못하고, 그리고 저는 다른 방에 배치돼서 있다가, 거기서도 또 한 일주일이 있었어요. 또 그게 우리 또 똑같이 저와 같은 신세들의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고, 돈은 어떻게 감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북한에 나가면 어떻게 죄 취급을 하는지, 여기 또 경험 있는 애들이 막 경험을 나눠서 거기서 마음 준비를 이제, 그리고 이제 돈을 건사할 수 있는 모든 거 이제 준비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깡판까지 가게 되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제가 걸렸던 내 마음이, 그냥 중국에 있다 잡혔으면 그냥 깡판이면 제가 돈을 얼마 안 써도 자연스럽게 깡판까지 가거든요. 깡판이라는 게 어딘가면, 우선 우리가 가면은 보위부에서 정치범인가 경제범인가를 갈라내고, 그 다음에 만약 보위부에서 정치범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면 경찰이고 보안소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안소에서 또 뭐 감옥 대상인가 깡판 대상인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감옥 대상은 3번 잡혔으면 감옥 대상이 돼요. 그리고 우선 보위부 대상은 뭐냐? 한국행이냐? 기독교 교회에 들어갔냐? 이게 보위부 대상이고, 여기서 상관없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안소로 넘겨요. 보안소에 가면 3번을 잡혀왔으면 3번부터 교화소로 보내요. 3년짜리 교화소로 보내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 단련대로 내보내요. 그러면 감옥생하고 사회에 나오는 게 이제 분류되는데, 사회 거저 내보내지 않고 6개월 노동시켜서 단련시켜서 사상개조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회개조를 시키는 6개월짜리를 노동단련대라고 정식적인 명칭인데, 이제 사람들은 깡판이라 한다고. 너무 일이 심하고 힘들고 정말 그 노동 깡판에서 단련된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말할 때는 깡판 하면 그냥 딱 통하는 명칭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2번째 잡히다 보니까 감옥 대상은 아닌데, 제가 보위부에서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게, 명수계가 이전에 나와서 저에 대한 거 다 풀었잖아요. 근데 난 그거는 몰랐어요. 다 풀은 거. 왜 명수계하고 그런 얘기는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들키지 않으면 나는 깡판에 갈 수 있는데, 명수계가 잡혔잖아요. 명수계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다 보면, 왜 우리가 사는 곳이 같이니까 야하고 같이 엮인다 하면은 내가 이제 정치부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국 시도를 했다는 걸로. 근데 내가 한국 시도했지만 안 갔습니다 하는 거를 나는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얘는 한국 시도를 했어 하고 여기까지 딱 끊으면 했던 적이 있다 하고 도장 누르면 이거 가는 거예요. 시도를 했댔다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해서, 그래 시도를 했지만 안 갔어 하면 좀 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시도를 했지만 안 갔어로 나를 해주세요 하자고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아짜아짜한 저희 이제 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여기에서 연장이죠. 이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잡더리를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는 북송되는 날이었어요. 아마도 한 20명? 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채워지면은 이렇게 한 일주일 모았다가 한 번에 실어가고 하는데, 아마 한 20명 넘었던 것 같아요. 20, 30명은 된 것 같아요. 그냥 저와 같은 저희 나이 또래 여자들이. 참 불쌍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국가에서 배급 주다가 갑자기 끊어져서 다 옆 사람들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겠다고 다 해바라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 돼서 이렇게 지금 묶여서 차에 실리고서 지금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이 차에 옮기고 또 다시 옮기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모아지면 또 옮겨 싣고 이렇게 해서 북한 그 교두 다리,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그 하나의 다리에 우리가 봉고차인가 버스차인가 그게 실려가지고 일단은 들어가게 돼요. 그때 저같이 옆에 있던 우리 북송되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생각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이제 북한을 떠나가지고 3년을 넘게 중국에서 20살 살았잖아요. 정말 가슴 저리면서 순간순간 언제 공안이 나를 붙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정말 고향이 그리웠어요. 배고파서 헤매고 돌아다녀도 다니는 게 그나마도 내가 의지대로 갈 곳은 갔고, 이렇게 그나마도 그 추억이 귀중했고, 그 추억이 소중했고, 그리웠어요. 그게 말하자면 고향의 향취라 할까요? 그래도, 그렇게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도 그나마도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그나마도 지금 여기 우리 남한의 자유에 생각하면 자유가 될 수도 없지만 아주 원초적인 그래도 마음들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었고, 그래도 뭐 친구도 있었고, 뭐 동창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확 지나가면서 순간에 정말 고향이 그리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도 얘기할 때 그래도 어쩐지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네들도 나도 3년 만에 가는데 엄마 너무 보고 싶다. 나는 또 5년 만에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잡혀서라도 가는 게 참 다행이다. 이런 말들을 순간이나마 나눴어요. 그래도 다리를 건너가는데 벌써 그 냄새가 스멜이 그 석탄 타는 석탄 냄새. 그때 우리 그게 저녁에 6시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에서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 타는 냄새, 석탄 연기 냄새, 우리가 늘상 맡고 살았던, 저녁에는 집집마다 이제 연기를 내보내니까 이제 어떤 가면 이제 먼 데서 산에서 딱 보면 그 올라간 연기가 여기 말하면 오존층이라 할까, 무슨 층을 이뤄요. 연기층. 밑에는 이게 집들이 이렇게 뭐 울바자 뭐 집들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높이부터는 뽀얗게 연기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 연기가 이제 하늘 위를 싹 덮어요. 그러니까 그 연기 냄새가 우리가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거기에도 냄새가 싹 들어와서 그 냄새도 그렇게 친근해 보였고, 나도 이 고향 냄새랑 이 연기 냄새요. 고향 냄새. 이게 여러분들, 아마 혹시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면 그 집밥이 그립고 한식이 그립고 아마 이런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잡혀가는 거란 말이죠. 공포의 그 두꺼운 가죽 안에서 그나마 조금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거 고향의 향취, 순간이나마 누리고 도착한 이 북한 땅을 어쨌을까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잠시나마 가졌던 게 너무 순간이었다는 게 어떻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가 볼까요? 그 봉고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 XX 악욕 있잖아요. 차에서 내려서부터 무릎 꿇어! 대가리 숙여! 보지 마! 이 반역자들, 이 XXXX년들, 머리도 못 들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내리자마자 무릎 꿇고, 그 콘크리트 다리 거기에 다 끌어앉히고, 그리고 신발끈 풀어! 운동하시는 애들 신발들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뭐 한 줄 알아요? 하도 많이 잡혀 나오니까 이게 수세가 없는 거예요. 족쇄를 쳐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신발끈 가지고 옆 사람이 손과 내 손하고 두 줄 세워가지고 가는데 둘 다 그 신발끈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뛰지 못하게. 우리가 이제 한창 보편적으로 잡힐 때지만 그 전에 잡힌 사람들은요, 그때 저도 병방대 들어가서 얘기 들었는데, 금방 전까지만 해도 여기다가 쇠줄로 있잖아요. 쇠줄로. 입을 뚫려가지고, 어떨 때는 코도 뚫렸다 하더라고요. 이 미개한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코에다 구멍 뚫고 싶으면 코에다 구멍 뚫고, 귀에다 뚫고 싶으면 뚫고, 입에다 뚫고 싶으면 뚫고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럴 수 있나요? 이래가지고 피 줄줄 흐르는 거 줄 세워가지고 앞뒤에 공안이 서가지고 북송했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거기서도 그거 저게 그 입을 찢어가지고 다리 뚝 떨어져서 두만강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살아온 사람이 남한이 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가서 정말 짐승 취급을 이제부터 당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짐승 취급 당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에 잡혔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잡혔을 때 이제처럼 뭐 이렇게 막 여러 명이 만나서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혼춘에서 잡혀서 집이 그 혼춘 맞은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혼춘교 해서 뭐 막 그냥 간단히 그리고 또 죄가 뭐 크지 않다고 뭐 그냥 똥구리에 한 20일인가 앉아서 그 때뿐이었지 제가 뭐 이런 막 개천대 받지는 않아서 좀 이렇게 놀랐죠. 새롭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놀라는 이런 장면들이 자꾸 이제부터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중국 차에서 내렸으니까 이젠 또 북조선 차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묶인 채로 도착한 것이 남양보이부였어요. 남양보이부에 대한 영상은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